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ERDL이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뭐 ERDL 초반에 ERDL 논의 그 프로그램이 생겨났다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물론 뭐 PPP론이 워낙 그 뭐 급격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ERDL이 일정 스탑이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농업 분야에 있는 회사들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그 ERDL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ERDL을 지금 그 실제로 이제 주변에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수령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 ERDL 론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야 하는 그런 이 제약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고객분 중에서는 막상 받고 나니까 그 ERDL로 받은 금액들이 당분간은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좀 뭐 투자를 좀 하고 싶다. 뭐 주식시장이 지금 좋으니까 주식시장에 그 좀 투자를 하는 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 PPP론 받은 거를 지금 그 사업체가 굉장히 낡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체를 조금 리모델링하고 좀 익스펜션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도 있으신데, 그 ERDL을 그 수령하셨을 경우 이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 사용에 대한 제약입니다. 이 SBA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ERDL을 수령하신 금액은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데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운영자금, 비즈니스 운영자금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드시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투자로 사용한다든지, 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시장에다가 일단 이 돈을 넣어서 뭐 투자로 뭐 이렇게 그 투자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영수증, 뭐 이렇게 뭐 캔슬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서 등을 최소한 이제 3년간은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SBA가 언제든지 뭐 그 랜덤하게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BA 동의 없이 뭐 장소를 이전하거나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뭐 오픈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지금 이 뭐 스티뮬러스 책, 뭐 이런 PPP론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인분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잘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두 번째 가게를 오픈해야 되겠다, 이 자금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제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가게에 여러 가지 좀 가게가 오래돼서 문제가 많다, 뭐 플러밍도 잘 안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곰팡이도 나고 그래서 옆 가게로 옮기려고 한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반드시 SBA에 컨택을 하셔가지고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SBA 승인 없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야 되는데,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미국산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사야 된다. 근데 뭐 현대 같은 경우 한국 차니까 미국산이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의 많은 차들이 뭐 알라바마나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외국계 회사지만 이 생산은 이 미국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론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2년 안에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론 금액이 뭐 25,000불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담보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 25,000불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무담보로 가능하시는데, 25,000불이 넘어가면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동산이나 이런 담보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년간 회계 장부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SBA에서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년간 회계 장부를 반드시 보관하시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SBA가 3개월 이제 요청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리뷰 리포트를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리뷰 리포트라는 게 약간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SBA에서 뭐 회계 자료, 재무제표를 제출하십시오.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재무제표 내부적으로 아니면 담당 회계사님을 만들어서 그냥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사님 혹은 내부 담당자가 아닌 제3의 회계법인이 이게 리뷰를 하고 이 재무제표는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다는 거를 이제 일종의 이렇게 서리파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리뷰한 리뷰 리포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런 리포트 뭐 이게 좀 뭐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지만은 외부 3자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검토를 하고 하는 보고서에는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어리 리포트이 있고 감사 보고서가 있고 이게 가장 높은 단계고 그 중간 단계가 리뷰 리포트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컴파일레이션 리포트인데 이거는 이제 3자 이 회계법인이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서 작성했던 자료나 아니면 회사의 담당 회계사가 작성했던 자료는 이제 SB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준 제3자 회계법인이 감사나 리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리포트를 이슈를 해서 이제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가장 높은 단계인 감사가 아닌 이제 중간 단계인 리뷰 리포트인데 이 리뷰 리포트에 대한 비용이 또 이게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비즈니스 오너분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아마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나 또 그 다음에 회사 이 직원들이나 본인한테 회사 이런 자산이나 이 론을 이렇게 보너스로 이렇게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SBA 론을 받아서 이걸로 본인의 어떤 보너스나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보너스로 아니면은 뭐 갑자기 급여로 뭐 이제 뭐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본인의 급여를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EIDA 론을 받아서 이게 이제 충분한 펀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본인의 보너스나 직원들의 보너스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급여나 이런 것들은 팬데믹 이전과 적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비즈니스가 바빠져서 실제로 일을 많이 했고 실제로 뭐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보너스 지급하셔도 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합리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왜 보너스를 오버타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너스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EIDA를 받았던 거에 1.5배를 이 SBA의 페널티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좀 스트릭한 룰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EIDA를 받고 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비즈니스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나 북키핑을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